보정명령. 원고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청구 취지 금액이 제출된 증거와 상이하니 이를 검토하고 원금과 지연 손해금으로 구분하여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법원에 소장 제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산 넘어 산이네.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홀로 소송으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입력해서 법원에 제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청구 취지를 변경하라는 그 취지의 보정명령,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이 영상을 보시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입력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장에 기재한 청구 취지 예시를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청구 취지를 이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청구하고 이자를 청구를 하고 소송 비용 청구를 하고 가집행 청구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청구 취지는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걸 확장이라고 하고 감액하는 걸 감축이라고 합니다. 실무 용어에서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청구 취지를 변경하시려면 전자소송 포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클릭하시고, 로그인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디 입력하는 창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디, 전자소송 아이디 입력하시고 로그인 누르시고, 로그인 누르면 인증서 입력하는 날 나오죠. 그래서 인증서 여러 개면 이 전자소송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 선택하시고 인증서 암호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이 됐죠. 로그인 되면 민사 서류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민사 서류 부분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서 밑에 있는데요. 요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민사서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사건 확인란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법원 선택하시고 청구 취지 변경을 해야 되는 법원, 그 다음에 사건 번호 그래서 입력하시고 그러고 나서 확인 누르십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사건 기본 정보 나오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입력하는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문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그 다음에 피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청구 취지, 청구를 하는 사람은 원고이기 때문에 이 피고 부분은 지우면 되고요. 피고가 왜 있냐? 반소 청구를 하는 경우엔 피고도 청구 취지를 작성하고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반소 청구한 피고는 이제 원고 지우고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당사자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신청 취지가 이제 작성이 됐고, 그다음에 변경된 청구 취지, 기존 청구 취지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이제 청구 취지를 입력하는欄이죠. 그래서 작성 예시 참조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이제 여기서 청구 취지 그 예시를 쭉 확인해 보시면 돼요. 금전 청구부터 시작해서 쭉 청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검색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 하실 수 있고, 미리 작성해 두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종이로 할 때는 전자소송이 아니고 이런 서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하고 원고 소송대리는 이제 여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이니까 저희는요. 원고면 원고 해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변경된 청구 취지 부분 기재하시고 그다음에 변경된 청구 원인을 이렇게 쭉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재를 했어요. 내용이 그래도 꽤 되죠. 그러니까 이 청구 취지가 변경이 된 부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기에 이제 변경된 청구 원인에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청구 취지를 이제 기재를 하시고, 종전에 청구 취지, 청구 취지를 기초로 해서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변경된 청구 원인은 이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내용 파일 첨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미리 작성을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직접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내용 파일 첨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접 입력은 여기다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내용이 적으면 2000자 이내에 내용이 적으면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속가 증액 부분, 여기 속가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속가는 대법원 나이 사건 검색으로 확인 가능하고, 기존 청구 취지를 보시면 거기 청구 취지에 있는 금액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 속가, 이게 왜 하냐면 나중에 인지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소송에서 이렇게 따로 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입력 방법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용 파일 첨부는 이제 내용 파일 첨부 클릭하시면 내용 파일 첨부하기가 나오고, 이제 여기 내용 파일 첨부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열기에서 파일이 나오죠. 파일 선택할, 첨부할 파일을 선택할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청구 취지 및 변경 신청서 준비에 된 그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그 파일 이름이 지정이 되고, 열기 누르시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파일이 등록된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 클릭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기존 속가가 얼마인지 변경 속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한글로 금액까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것도 이 인지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증액이면 확장이라고 하고 감액이면 감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오면 이제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난이 있어요. 이 입증 서류는 이제 다른 사건에서 준비 서면이나 소장 제출하는 거 다 똑같거든요. 파일 찾기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하실 수 있고, 목록에 추가하면 이제 목록에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파일 찾기로 해서 이렇게 입증 파일 열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고인 부분에는 원고가 청구 취지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포증으로 해서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등록 누르시면 되고, 피고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소 청구해서요, 의로증으로 해서 되겠죠. 그래서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시고, 입증 서류는 똑같아요. 첨부 서류도요. 첨부 서류도 있으면 이제 하시는데, 파일 찾기나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시고, 이름은 파일명은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 간혹 가다가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일명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그대로 그냥 가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열기, 파일 찾기 누르시고 열기 누르셔가지고 가면 이제 요게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요대로 들어가면 서류명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파일명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별지, 손해배상의 계산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청구 취지 변경할 때는 대부분 뭐 입증 서류나 첨부 서류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진 없어서 이제 그냥 쭉 스크롤을 내리셔가지고 작성 완료 누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 완료 누르시면 민사서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최종 문서 확인란이 나오고, 이렇게 내가 제출해야 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가 잘 작성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청구 취지 확인하시고 문서 잘 일단 검사를 다 해보시고요. 지금 4페이지 되는데 제출하신 페이지 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문서에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완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비용 납부 창으로 넘어가고요. 이 비용 납부는 이제 납부를 하셔도 되고, 가상계좌 방식으로 쭉 납부 정보 입력하셔서
하셔도 되고, 이 증액된 만큼 자동 계산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고 나는 법원에 보정명령 받고 내겠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법원에서 인지 추납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거든요. 그 얼마를 내라. 그렇게 해서 보정명령 내리니까 그거 보시고 납부하셔도 됩니다. 쭉 내리시고 다음으로 가기. 보정명령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 다음으로 가기 누르시면 되고, 이제 가상계좌로 해서 난 납부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소송비용 납부해서 가상계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민사서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해서 문서 제출, 사건 기본 정보 확인하시고 제출 서류 확인 쭉 하시고 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접수 증명서는 필요하신 분은 생성하시고 필요 없으신 분은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문서 제출 누르시면 이제 인증서 선택한 난 나오고 선택하는 난이 나오고, 요거 이제 인증서 선택하시고 인증서 암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가 이제 접수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완료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되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잘 제출되었는지 또 확인하시고 싶은 마음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예, 이거 확인하시고 싶으면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예, 포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해서 이거 아시는 분은 이제 더 안 보셔도 됩니다. 나의 사건 검색 보시고 여기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클릭, 요 대법원하고 나의 사건 검색 있는 거 다 클릭하시면 다 이 포털에서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보 사건 검색, 나의 사건 검색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사건 검색 별도의 가입 절차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건 번호하고 당사자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사건 번호 입력 모드에서 여기 있는 숫자 요거 입력하시고 검색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요거 나의 사건 검색으로 해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건 일반 내용, 진행 내용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건 진행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가 제출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제출 여부. 그래서 이 나의 사건 검색 이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요. 예. 별도 가입 절차도 없고 사건 번호하고 당사자명만 알면은 대충 사건이 언제 진행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가도 여기 나오죠. 접수일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재판부 전화번호 나오죠. 당사자 부분이야 뭐 서로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최근 기일, 변론기일 이런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련 사건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보정명령이 있으면 보정명령도 확인 가능하고 최근 제출 서류도 다 확인 가능합니다. 어지간한 사건 내용 전반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건 진행 내용으로 아까 보시면 여기 진행 내용이 있죠. 이 진행 내용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며칠 뭐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쭉 나오고, 상대방한테 송달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송달 여부까지 이렇게 다 세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건 진행 그 내역을 아예 꿰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 96 한메일.net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